레드앤블루입니다. 2023년 9월 24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아버님 기일이라서 고향 갔다가 이제 좀 피곤하고 해서 올리지 못했는데, 또 지난주 9월물은 340 근처에서 끝났죠. 시작이 340을 해서 340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물이 9월물이 끝나고 이제 선물 12월물, 이제 9월물은 거래가 종료되고 선물 12월물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옵션도 10월물로 넘어갔죠. 자, 선물 12월물은 출발 마디가 340원짜리에 출발했습니다만 시가가 이제 중심선으로 보면 한 342 정도 되기 때문에 342.5를 정했고요. 자, 9월물이 345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12월물이 342.50에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빠졌다가 올라온 거죠. 다시 시작점으로 왔는데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가는 332.85인데 뭐 330까지 빠져서 쭉 밀어 올렸죠. 이제 항생이 급등을 하면서 따라 올라갔는데 아마 항생이 빠졌다고 하면 저희 나라는 이 추세를 더 지키면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항생이 우리나라 장을 조금 투심을 좀 살린 것 같습니다. 자, 60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급격하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짧은 시간 안에 거의 10포인트 이상, 10포인트 정도 수준의 하락이 왔기 때문에 지금 투심은 상당히 얼어 있다고 보면 되고, 상당히 이제 FOMC 이후에 어떤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그 시장의 하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저희 시장이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10포인트 가까이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또 흐름을 보이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제 하락 추세가 좀 장기간 흘러갈 것 같다. 뭐 급락이 안 나오더라도 하락에 대한 힘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인데요. 이제 일봉상에서 보면 이제 일봉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자, 10월 작년이고 2023년이죠. 자, 최하단을 보면은 이제 2023년은 최하단이 한 295 정도 되지만 실질적인 하단은 한 310 정도 있는데 상당히 위쪽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추세가 딱 붕괴하고 이제 332.50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를 제가 보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332.50이 붕괴가 된다고 하면 추세가 310까지도 흘러내릴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310과 305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떨어지면은 최하단선이 285도, 뭐, 장기로 봤을 때, 한 뭐 1년 이상으로 봤을 때는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어떤 판단이고, 대응이죠. 저희는 여기서 다시 반등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추세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옵션을 하기 때문에 선물이 이제 어떤 종가가 기초자산의 이제 어떤 옵션의 가치를 정해주기 때문에 저는 선물을 분석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현재 추세는 이제 단기 급락 10포인트 이틀 만에 10포인트 빠졌으니까 월물이 이제 일단 빠지고 있다. 선물 10원을 빠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좀 안 좋은 악재가 팍팍 쏟아지면은 310과 305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이었고요. 주봉으로 보면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32.50을 이제 붕괴해버리면은 자, 여기 31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걸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와 저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지를 안 해주면 내려가야죠. 여기 지지를 안 해주면 또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이 주봉과 일봉 봤을 때 332.50, 310, 285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값들은 머릿속에서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지난주 이제 옵션 고울물이 332.50을 못 가고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332.50으로 왔기 때문에 310을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월봉이죠. 이제 월봉이 이제 음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양봉이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양봉으로 빠져버렸어요. 아무튼 지금 이제 350이 어떻게 보면은 이쪽 2022년의 어떤 하단선이었고 이제 2023년에 이 하단선을 뚫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트라이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당분간은 이쪽으로 가긴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바닥을 어디서 만들 거냐? 이쪽 320, 325에서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300까지 떨어질 거냐? 뭐 일봉이나 이제 주봉을 봤을 때는 310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내려와서 다시 이제 힘을 또 비축하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 다시 이제 돌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큰 값을 보면은 저희도 뭐 나물보다는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큰 값을 보면 이제 하락이 된다고 하면 332.50이 붕괴하면 300, 312쪽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틀에 10포인트 빠졌으니까 뭐 한 달, 두 달 이거 쉽게 갈 수 있는 값들입니다. 자, 옵션 시월물인데요. 자, 옵션 시월물은 342.50이 시작했습니다. 자, 4.10, 4.14 부분에서 이제 양옵션 등가 교차가 일어났는데 이제 양 매수를 했다가 하면은 이제 11.75니까 두 개를 더하면 8.28이죠. 8.28. 11.75 빼기 8.28이면 뭐 3, 4 정도의 수익이 지금 양매수했을 때 나오는 거죠. 이런 양매수는 어떤 급격한 시세의 어떤 흐름이 뭐 급락이라든지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 양매수를 하면 됩니다. 주로 이제 등가 양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외가 양매수를 해야 되는데 외가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많이 남았을 때는 괜찮은데 너무 가까울 때는 이제 외가를 채액 밖에 있는 외가 많이 죽은 가격을 하면 안 좋습니다. 얘는 시간 남으면 죽으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가 없는데 행사가도 안 왔는데 죽죠. 죽습니다. 매도가 엄청 들어오는 거죠. 그런 가격들은 당연하기 때문에 옵션을 이해하면 상당히 선물보다 매매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옵션은 콜에 매수 매도가 가능하고 이제 풋에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네 가지를 혼합해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선물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매수 매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잘 이용하면은 프리미엄을 이용하면은 해치를 좀 시간을 가지고 시간차를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다. 지니까 동시에 손실과 손익이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옵션이 장기로 봤을 때는 파생에서는 가장 개인들이 하기에는 유리한 매매라고 저는 판단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4.14에서 했고 요 갔죠. 옵션의 관점에서는 항상 이 교차 가격, 교차 마디까지 오기는 상당히 확률적으로 힘들다. 물론 9월말 같은 경우는 종가에 340을 잡아버렸죠. 그만큼 힘든 겁니다. 바로 잡을 수도 있는데 종가에 잡았잖아요. 그만큼 힘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미 왜냐하면 이 갔다는 것은 이미 배팅을 엄청 했어요. 여기 저기 한 거 여기 매도 친 거고 여기 매수한 거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돈을 태웠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돌리려고 하면은 또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옵션이 출발 마디로 오는 거는 상당히 힘들다. 이제 장 초반에 올 수 있어요. 지금 옵션이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럼 충분히 이게 만날 수가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옵션 시월물은 지금 노는 날이 너무 많아요. 지금 9일의 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 3일, 3일 남았어요. 9일의 일밖에 안 남았어요. 상당히 이제 기간을 보면 길지만 거래일이 9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9일이 있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이 여기 있는 거 지금 332.50이죠. 이 외가들 빨리 죽어요. 이건 매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금방 죽습니다. 시세가 가면은 쭉 가는 것 같은데 죽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 시간의 가치가 빨리 죽기 때문에 옵션을 잘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럼 매도하는 게 편하다. 이제 매도를 매수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니까. 돈만 많으면 그렇게 하면 돼. 전거금이 많이 됩니다. 매도는 전거금이 많이 들어요. 매수는 전거금이 많이 안 들죠. 자, 아무튼 이제 342.50이 왔기 때문에 지금 342.50 상당히 여기죠. 상당히 멀지 멀어졌지만 이제 밴드의 하단선인데 급격하게 밴드 하단을 깨고 다시 들어올렸죠. 자, 이거 뭐 확률이 95%에 안에 들어오는 게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는 이제 하락으로 더 갈 수 있다. 이제 전반적인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미국도 이제 금리 때문에 주식이 점점 힘을 잃고 있죠. 자, 시장 투자자입니다.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이거 선물이에요. 이건 주식이고, 여전히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치고 있다. 그런 결과적으로 추세가 아직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밑을 치고 있고 개인이 사고 있는데 이 상승이나 보기 힘들죠. 선물 입장에서는 이제 기관은 이제 해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 쳤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외국인은 포지션을 이제 현물과 선물을 다 매도치고 있죠. 장이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얘들은. 개인은 다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개인들은 무조건 주식이 메인이잖아요. 개인 뭐 선물 옵션 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죠. 뭐 해지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이 많을 수가 없어요. 빠졌기 때문에 이제 싸거나 사는 거죠.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선물이 이렇게 1조 가까이도 줄여버렸는데 매도를 이렇게 빠르게 이틀 만에 이제 4조 5천까지 다시 빼버렸어요. 거의 3조 5천을 이틀 뭐 지난주 만에 다 팔아버린 거죠. 이틀은 아니죠. 이제 그 지난주만 다 팔아버렸어요. 그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이 장 초반 9시 반까지 계약수로 봤을 때 선물이 1000계약, 2000계약 위로 가면은 위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1000계약, 2000계약 외국인이 밑으로 쏘면은 밑으로 가면 돼. 따라가면 됩니다. 외국인이 추세를 엄청 빠르게 추종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따라가는 게 가장 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장 초반에 막 이렇게 급변할 때 좀 들이대고 싶지만은 좀 기다렸다가 외국인이 포지션을 위로 잡는지 아래로 잡는지 보고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매매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서두르지 않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하고 같은 포지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좀 더 외국인이 힘을 태워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합성인데요. 자, 이제 외국인이고 금융투자 투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주체죠. 물론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은 반대 포지션으로 보면 되죠. 일단 개인은 이제 투자 금액이 다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굵직굵직한 이제 이런 외국인이나 금융투자 투신을 보는데 보시면은 지금 미니 선물이 331.28이에요. 미니 선물을 왜 보느냐? 선물 12월물이 지금은 풀이가 코스피 200 그러니까 우리가 현물 선물의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지수하고 좀 갭이 있어요. 근데 미니 선물은 딱 그 코스피 200하고 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값을 확인해 보세요. 월요일 날 331.28하고 그 코스피 200 지수가 331.28 근처에 있을 거예요. 이 값은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니 선물은 한 달 남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죠. 그러니까 옵션과 미니 죄송합니다. 이제 옵션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아무튼 미니 선물하고 코스피 200 기초자산하고 가격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331.28인데 외국인이 지금 335 밑으로 하방으로 배팅하고 있어요. 외국인 플러스 자 금융투자 마이너스 투시는 277, 270까지 하고 플러스예요. 얘들은 이미 처음부터 하락을 배팅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 세 가지 주체, 외국인과 금융투자, 투신과 다 이제 하방으로 때리고 있었는데, 금융투자가 이제 지난주 매매 통해 가지고 바뀌었어요. 원래는 금융투자가 이렇게 양매수의 어떤 그래프를 보였었는데, 이게 이렇게 파란 선으로 쭉 이렇게 여기까지 빼버렸죠. 아무튼 이제 금융투자에서 이제 외국인이나 어떤 큰 세력들의 매도를 물량을 받아줘야 되니까 포지션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봤을 때 투신도 밑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도 밀어보고 있다. 단기 추세는 자, 밑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기준은 335인데 딱 보시면 금융투자가 위로 보고 있고 외국인이 335로 밑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변합니다. 계속 매매를 하니까요. 포지션을 이제 하면서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투신도 이거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거는 항상 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시로 봤을 때 외국인이 밑으로 때리고 있고 투신도 약간 밑으로 보고 있다. 하락으로 보고 있다. 그러지만 금융투자는 외국인과 개인 뭐 이런 물량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포지션 위로를 잡고 있지만은 이것도 나중에 만기될 때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옵션 관점에 봤을 때는 옵션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빨라졌는데 뭐 예, 뭐 다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덴 블루였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죠. 이제 FOMC 미국 시장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와 금리가 이제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것도 아마 하늘에서 올해는 이제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환율도 안정도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하거든요.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고 아무튼 미국이 안 가면은 우리나라도 안 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면 우리나라도 빠지는데 다행히 이제 항생, 홍콩의 항생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은 이제 급락을 다시 말아 올려 버렸는데 추세는 하락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뭐 항생은 이미 바닥이잖아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항생은 우리나라는 이제 위에 있는 거고 미국도 위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 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추세는 전반적으로 저는 하락을 보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자, 하락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데 위로 가면 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을 봤을 때. 그런 걸 생각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드블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